림킴 테라피스트님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중학교 때 캐나다를 맞아요. 가신 거고요. 네. 혹시 중학교 몇 학년 때 중2 가셨어요? 때 갔었어요. 중2 때. 네. 네. 문화적으로 조금 다르기도 하고 네. 제가 홈스테이를 했었기 때문에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아 그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유학 가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아 네. 진짜 비슷하네요. 빠른이라서. 네. 중학교 저도 2학년 빠른인데. 때.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저보다 1년 먼저 가신 거네. 저는 이제 중3 빠른인데 중3에 갔고. 그쵸. 네, 중2에 가셨으니까. 맞아요. 네. 그 유학은 그러면 공부를 하시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악 공부가 아니라 그냥 그냥 일반 영어 배우러? 영어 네, 배우러.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유학 갈 결심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근데 그 전에도 심지어 대안학교도 다녔었는데 아, 네,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조용한데도 뭔가 이렇게 항상 뭘 하고 싶다 이런 네, 게 좀 되게 네, 많아가지고 네. 엄마 아빠한테 좀 쪼르기도 하고 오. 그래서 네, 유학도 한 번쯤은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가게 됐었죠. 네. 아, 그럼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중2 나이에 유학을 가길 결심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정말 뭔가 그러니까요. 네, 대담하셨네요. 네. 그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면은 그런 걸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뭔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힘들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제쳐두고 하고 싶은 게 크니까 일단 해보자.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음악에 대한 꿈은 그때쯤 키우게 된 거고요.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때부터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셨고 그래서 미국에 가셨고 거기서 이제 슈퍼스타 K에 나가게 되신. 맞아요. 지금 생각해도 사실 좀 신기하긴 한데 사실 그 한국에 있었으면 나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 네. 근데 이제 미국이니까 좀 두 번 다시 없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네, 기회가. 네, 네. 그래서 좀 용기를 냈었던 기억이 있죠. 갑자기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되고 네.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시고 그러게 되면서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엄청 갑작스럽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이제 그 기획사에 들어가서 네. 앨범도 내고 활동도 정신없이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만 일단 토크 좀 더 그래요? 하고 네. 네. 알겠어요. To be continued. 조금 있다가 네네네. To be continued. 그러면 이제 슈퍼스타 K 이제 나가셨을 때 무대에 쓴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겠어요. 전혀 없었죠. 사실은. 네. 전혀 없었어요. 네, 워낙 부끄러움이 많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쳐다보면 약간 바로 좀 빨개질 정도로 발표도 잘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경험이 없었죠. 네. 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무대에 딱 쓰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예선은 좀 망쳤어요. 그 TV에 나가지 않은 예선은 네. 저희가 좀 망해가지고 그냥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신기하다 어떻게 붙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갔는데 되게 운이 좋게도 저희가 그때 마지막 순서였고 그래서 이제 긴장도 조금 풀릴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심사위원이 진짜 멀리 있었어요. 안 보일 정도로. 네.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뭔가 긴장이 좀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선을 그래도 조금 잘 보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와서 조금씩 적응을 좀 해나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계속 무대에서 트레이닝을 한 그런 연주자들도 무대가 굉장히 좀 두렵거든요. 근데 트레이닝도 없었고 그냥 갑자기 무대에 이렇게 탁 떨어뜨려진 건데 그걸 굉장히 잘 소화하시고 계속 이제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리고 저희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무대에서 전혀 떨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스스로 좀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런 무대나 관객이나 이 환경이 지금 약간 이렇게 사진처럼 그냥 네. 움직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뭔가 거의 앞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기획사에 갔고 기획사 생활은 어떠셨어요? 사실 좀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거의 바로 이제 슈스케 끝나고 계약을 하게 돼서 쉼 없이 그냥 계속 좀 노래를 만들기도 내고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도 그때 이제 막 성인이 됐던 네. 시점이어서 모든 게 또 다 처음이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알 것 같은 부분들이 그때는 전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해왔으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가수의 꿈을 예전부터 꿨다 보니까 네. 내가 그렸던 가수의 모습이 맞나?라는 생각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하게 됐었죠. 네. 그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내가 원했던 가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우리 테라피스트님이 가졌던 가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뭐 정해진 거는 없긴 하지만 그냥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가수로서도 음악적으로 혹은 뭔가 무엇이 됐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획사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공백기를 좀 가지셨어요. 네, 네. 그 동안에는 뭐 하셨어요? 그때는 거의 작업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좀 약간 거의 그냥 수험생처럼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준비해서 나가서 그 작업하고 그리고 뭐 점심 먹고 뭐 또 다시 작업하고 뭐 약간 그러고 이제 퇴근하고 뭐 약간 그런 생활을 거의 한 2, 3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이라고 하시면 이제 작사 작곡에 대한 거를 네, 계속 앨범 작업이요. 네네. 앨범 작업을 계속 네네네. 하신 거예요. 네. 그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그쵸. 뭐 네. 탑라인도 쓰고 가사도 네.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또 팀을 이뤄서 같이 하시었나요? 근데 그런 걸 만들 때는 거의 혼자 하게 돼서 네. 그래서 뭐 프로듀서가 뭐 비트를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곡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초안을 보내주면 거기에 이제 제가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식이었죠. 네. 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계속 앨범 작업을 그랬던 하시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발매를 하신 것이